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661조 재보험 규정과 662조 소멸시효 규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굉장히 짧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는 것도 굉장히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1조에 재보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재보험, 이 규정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재보험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 재보험 돼 있으니까 다시 보험에 가입한다. 그래서 재보험인 거예요. 예, 그 의미가 뭐냐면, 농작물 재보험을 예로 들자면, 어떤 위험률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위험률이 한 1% 정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수의 계약자한테, 그 위험률을 산정한 보험료를 딱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뭡니까? 위험률이 더 많은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해가 발생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의 원칙인, 대수의 법칙이 어떻게 되죠? 예, 수지상등의 원칙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적용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보험금을 미지부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돼서 만약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또 보험을 들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그 대비책으로 다시 만약에 더 많은 예정된 위험보다 더 많은 보험사고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재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험회사한테 보험료를 뭡니까 납부를 하면서. 그래서 혹시 더 큰 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뭡니까 그 보험금을 타 가지고 결국은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그죠? 예,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보험을 다시 가입하는 것을 재보험이라고 한다. 요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일단 먼저 알고 한번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자는 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원보험자라고 한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농작물 재보험으로 따지면 경작자하고 NH농협 손해보험하고 계약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원래 이제 그 하나의 보험이죠. 농작물 재보험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NH 손해보험이 원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원보험자는 보험 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쉽게 말해서 더 많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많은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그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자라는 게 이걸 뭡니까 결국 재보험자가 되겠죠. 그렇죠? 예,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이제 보험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측된 위험만큼 그만큼 사고가 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보험 회사에다 또다시 뭡니까 그 보험회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거, 그걸 갖고 재보험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보험 계약은 다시 이제 그 보험을 가입한 그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독립된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농작물 재보험하고 재보험 계약하고는 완전 따로따로 다른 계약이지 동일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보험 계약의 효력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는 요 내용이 거의 한 50%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고, 요 밑에 내용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보험 계약의 이해할 때 그 보험계약의 법조항도 문제가 출제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그러면 특징이 뭐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1강에서 공부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재보험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면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로 따지면 재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딱 하나 볼까요? 여기 있네요. 예, 요 먼저 보겠습니다. 재보험이 그 정의를 해놓은 거, 보험계약을 인수한 원보험자가, 이 원보험자라는 게 NH농협 손해보험이 되겠죠. 농작물 재보험으로 따지면. 그죠? 그 NH 손해보험이 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 그러니까 보험사고 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하는 것이 결국 계약상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 전부를 재보험
회사에서 책임져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초과된 부분만 어떻게 되죠? 예, 재보험금을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일부를 재보험자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는 보험을 재보험이 계약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전부를 책임지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될 거고, 일부를 책임질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죠? 예, 그 원보험자가 예정된 위험률을 생각해서 보험료를 받은 거, 그 받은 보험료로 일단은 보험금을 주고, 초과된 뭡니까?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재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료는 싸지겠죠. 그래서 그 뭡니까? 책임을 어디까지 지는가에 따라서 또 재보험의 유형이 있고 막 그 들어가면은 굉장히 공부량이 많아요. 예, 타 시험에서는 그런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우리 시험은 출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뭡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많은 부분 공부하다 보면 진짜 맨날 이것만 나오는데, 이 내용만 나오는데 더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하게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요 정도 지식만 있으면 다른 걸 좀 모르더라도 충분하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축을 뭡니까? 반드시 지문에 집어넣어놓고 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그 공부 심도에는 요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교재에다 실어놨습니다. 그 내용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험에 대하여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가 적용된다. 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는 우리가 손해보험 통치구정에서 따로 요것도 한 강의로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골대 가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알면 되고, 오늘은 이제 가볍게 이제 알아보자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보험자 대위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보험 사고가 났어요. 보험 사고가 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그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급을 하게 되면 그 피해난 만큼 보험금을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 피보험자가 다른 어떤 또 뭡니까? 수익이 발생되게 되면 이중 취득이 되니까 보험이 어떻게 됩니까? 도박화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1,000만 원밖에 피해 안 났는데 1,000만 원 보험금 받고 또 다른 데서 또 보험금 또 뭡니까? 그 이익을 취득할 수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이익을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남아있는 이득에 대해서는 취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난 만큼 다 지급을 했으니까. 그걸 갖고 보험자 대위라고 하고, 물권적 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청구권 대위가 있고, 또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손해보험 통치 가서 한 강의, 쉽게 말해서 1시간짜리 분량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고, 그런 보험자 대위 또한 재보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요거만 여러분께서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이 요게 딱 나와 있으면 맞다 틀리다 맞다. 아이고 박승 선생이 재보험 강의할 때 재보험 교재에 요게 적혀 있었어. 그거만 여러분들 올리시면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재보험, 농작물 재보험으로 해갖고, 우리는 손해평가사니까 항상 농작물 재보험과 관련돼서 이 법규정을 적용하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 있으면 알아야 되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으로 딱 보면은 원보험자가 누가 되겠어요? 요게 앞에 원보험자는 NH농협 손해보험이 되는 거고요. 재보험자는 원래 이제 그 정부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보험 같으면 다른 어떤 재보험 회사에다가 재보험을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우리 농작물 재보험은 정책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정부. 그런데 이제 다음 이제 상법보험편 강의가 끝나고 나면 농업재보험 법령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텐데, 농업재보험 법령에 보면 요 재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보험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면 재보험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이거 재보험 기금은 어떻게 또 만들어지고 조성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법이다 보니까 다 거기에 이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보험자가 되는데, 그 업무를 정부가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것을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다가 업무를 위탁해 줬어요.
예, 그 업무 위탁에 대해서도 다 그 뭡니까 농업재보험 법령 가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공부를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고 야 시험에 나오는 게 그래서 이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예측을 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참 재미있어요. 그냥 공부가 야 시험 공부하는 거다가 아니고 야 이런 거 내가 알고 싶어 그렇게 공부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적어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재보험자구나. 이 정도까지 우리 이야기면 상법보험별에서 미리 한번 또 공부를 해놔놓으면 재보험 법령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고 원보험과 재보험은 법률적으로 각각 독립된 보험계약이어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바로 요거예요. 요걸 갖고 이렇게 풀어놓은 거겠죠. 그렇죠? 요 내용 요렇게도 지문이 나올 수 있고 요렇게도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독립된 계약이니까 서로 이제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재보험은 기업보험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기업, 이제 그 보험, 여러분들 어떤 그 교재보험은 개인보험, 기업보험 이렇게 보험의 분류부터 시작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법 규정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로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하게 알아야 된다면 그것은 제가 이런 필요한 법 규정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딱 도려내고 실질적으로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업보험하고 개인보험하고 가계보험이라는 것이 결국 개인보험이거든요. 예, 용어적으로 가계보험, 기업보험 하기도 하고 기업보험, 개인보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특별한 그런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기업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법에 대해서 보험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끼리 계약을 하는 것을 기업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계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농작물 재보험은 어떻습니까? 경작자하고 NH농협손해보험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H농협손해보험은 보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 아는 보험회사니까 잘 알고 있고 경작자들은 보험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야, 언제부터 보험이 지급되는지 책임진 시가 어떤 건지, 야, 보험금은 언제 지급하는지, 언제 또 이런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고지의 위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을 어떻게 해지가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쟁자들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하고, 보험을 잘 아는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그런 경우는 무슨 보험이라고 하냐면 가계보험이라고 해요. 왜 요 구분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구분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구분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가계보험은 결국은 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자가 계약자가 되는 보험이 가계보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명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 등이 대부분 가계보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농작물 재보험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가계보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보험 요것은 기업보험이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 이제 그 보험계약법 통치기 13강으로 제가 14강으로 강의를 진행하나요? 예, 그렇죠. 14강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 그걸 또 한 강의로 따로 빼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금지 원칙, 그 법조항에서 문제를 낼 때 바로 요 재보험과 관련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험계약자 등의 상대적 불이익 금지 원칙은 가계보험에만 적용되지 기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가지고 재보험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보험이니까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보험이 NH농협 손해보험도 보험을 잘 알죠. 그죠? 농구먼도 당연하게 보험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잘하는 사람끼리 계약한 것에 대해서 구태여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적용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법 규정이 가장 큰 핵심이 그겁니다. 예, 그런데 그 법 규정에 요 재보험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 기출 문제는 거기 가서 한번 풀어보고 적어도 여기서 한번 맛보기로 이런 내용까지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 여기다가 같이 실었습니다. 재보험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 재보험은 기업보험이고 가계보험
적용되는 663조 돼 있죠.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요 규정이 어떻게 된다?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미리 풀어드렸잖아요. 법을 잘하는 사람이 계약을 하니까 구태여 그 계약자, 쉽게 말해서 여기서 계약자는 누가 됩니까? 이 원보험자가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재보험자는 뭡니까? 보험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결국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예, NH도 손해보험이 재보험료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자가 보험을 잘하니까 구태여 뭡니까? 이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금지 원칙 이 법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것을 시험 문제에 해마다 문제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면 한 문제를 또 공부를 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게 재보험은 원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채무를 담보함을 그죠? 예,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예, 재보험회사에서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책임지고 보험금을 지급해 주죠. 예, 농작물 재보험 가입한 사람들한테 어쩌나 저쩌나 보험 사고가 예상한 거 10배나 더 났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죠? 재보험 기금에서 다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책임보험 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보험 규정을 준용한다 해갖고 요거는 이제 726조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손해보험 각 칙에 있겠죠. 강론에 우리가 시험 범위에 있는 거는 화재보험까지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해보험 강론에는 보면 화재보험뿐만이 아니라 운송보험, 해상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 여러분들 자동차보험 알죠? 책임보험, 보증보험 들어보셨죠? 이런 게 다 손해보험이에요. 이런 손해보험 그 강론이 따로따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법규정까지 우리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726조에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요 내용도 뭡니까?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다 같이 이렇게 실어놔놨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726조에 있어서 그렇지만 요거는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교재에 같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요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요런 거 묻고 요 정도 묻는 선으로 한 3년에 한 번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보험이 그죠? 도표로 한번 살펴보자면 계약자와 NH농협손해보험과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예상외로 대형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지급된 보험금이 당연히 부족하니까 그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서 재보험을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죠. NH농협 손해보험하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대형 재해가 발생할 때는 뭡니까? 이 재보험 기금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재보험료를 받은 거하고 또 다른 기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뭡니까? 농업재보험 법령에 가서 따로 공부를 하니까 여기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금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만약에 더 큰 재해가 발생이 돼서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때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보험사가 많이 나든 적게 나든 무조건 놓고 농민들한테는 그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 이제 앞에서 제가 가계보험, 기업보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계보험은 663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경작자들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뭡니까? NH농협 손해보험은 보험을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뭐 약관을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법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뭐죠? 예, 계약자가 당연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약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규정이 이거예요.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지키느냐 하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점이 참 많아요. 이번에 2차 시험도 보면 그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출제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걸 우리의 그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이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을 그냥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문제로 이번에 출제됐습니다. 그것도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 제 말 뜻을 딱 알 텐데, 예, 하여튼 그렇게 좀 출제 수준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2차 시험을 공부를 하니까 적어도 뭐랄까, 야,
적어도 출제원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낼 거야. 그런 것까지도 파악해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쉽게 합격하겠죠. 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예측도 안 하고 무턱대고 그냥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뭡니까? 시험에 합격하겠어요? 아니겠죠. 지금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고, 출제원들이 현재 뭡니까? 그 지식이 요 정도 수준이구나. 그렇다면 요 정도 수준에 맞춰서 문제가 나오니까 요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그걸 예측해서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훨씬 낫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2차 강의를 할 때 하나하나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시라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냥 지식만 전달하고 하질 않죠. 그러니까 제 강의가 다른 강사님보다도 강의가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게 얘기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무슨 공부한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그냥 서로 이렇게 1대1로 뭡니까? 개인 교수 하듯이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한번 공부를 한 거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 이렇게 재보험 같은 경우는 기업보험이니까, 그쵸? 예, 둘 다 보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아니죠. 잘 알고 있는 계약 당사자니까 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것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 또 제일 마지막으로 뭡니까? 법조항 단서조항에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영향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요 내용만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면 재보험 규정은 공부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멸시험 법규정은 굉장히 간단하죠. 예, 보면은 문제 읽어봐 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효라는 말이 뭡니까? 처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면서 쓰여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전에 강의에서 이렇게 뭐 3개월 이런 것은 다 제척 기간이다. 근데 이 제척 기간 용어도 뭡니까? 여러분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대학교 이제 법학을 전공하는 그 학생들도 아니고 이런 것들 전혀 몰라셔도 상관이 없고,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3개월, 3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정기한이 경과로 당연히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중간에 시효 중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소멸돼요. 지금 공부하는 요 내용은, 오늘 공부하는 662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보험금을 이제 보험사고 났어요. 예, 났는데 통지 의무도 위반할 수 있죠. 예, 원래는 통지해야 되는데 통지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보험회사는 사고 난지 모르니까 조사도 안 나가니까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3년 이내 가서 보험사고 났어요 해갖고 신고를 하면 보험회사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사고 났다니까. 보험기간 내에 사고 난 것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보험 조사해갖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청구하는 기간이 몇 년이다? 3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멸시효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제척기간 요것과 다른 거예요. 달라가지고 여기 돼 있죠. 시효 중단도 가능하고 시효 정지 제도도 있고, 그래갖고 보통 여러분들 소멸시효 있잖아요. 임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임금 같은 건 아마 1년일 겁니다. 그죠? 단기 채권으로 해갖고 1년이 지나서 뭡니까? 임금 못 받았는데 하고 아무리 법에다가 항변을 해도 법에서 그거 줘야지 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효를 두는 이유가 뭐겠죠? 계속 놔둬버리면 그럼 그냥 30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옛날에 그 임금 못 받았어 하고 청구를 하면 그것 또한 뭡니까? 법원에서 안 줬구나 줘 이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수가 더 문란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이렇게 시효를 두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의미도 아는지 모르는지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단지 여기 보험료 청구권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3년, 보험료 청구권은 2년. 요것을 요걸 2년 대신에 3년 바꿔놓고, 요거 대신에 2년 바꿔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면서 그것이 1회부터 10회까지 지금 10회가 딱 이제 경과됐는데 아마 한 7번 정도 나왔습니다. 7번. 그러니까 요거 2년이나 3년이나 알면
한 문제를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 3분이면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으로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제가 여기 아마 돼 있을걸요? 여기 돼 있네. 보험금 청구권 있잖아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누가 청구해요? 그렇죠. 계약자 피보험자가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청구할 거고, 여기 보면 보험료를 반환해달라. 내가 너무 잘못 냈네. 내가 한번 방문하는 설계사한테 해줬는데 그 다음에 또 자동이체로 또 빠져나갔어.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 청구권은 몇 년요? 예, 이것도 누구의 권리입니까? 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 이 적립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그 생명보험 같은데 이제 가입을 하면 뭡니까 저축성 보험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적립한다 해갖고 그걸 갖고 적립금이라고 이렇게 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도 뭐죠? 결국 보험계약법 통칙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적립금이란 용어도 여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돈도 결국 누구 돈이에요? 계약자가 낸 돈이니까 결국 계약자가 뭡니까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3년짜리는 다 잘 봐보시면 알면 누가 청구권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계약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요 뒤에 보험료 청구권 한번 볼까요? 이 보험료 청구권은 뭐냐면 보험료 야 보험료 안 내. 얘 보험료 지금까지 전번에 보니까 한 달치를 안 냈네. 야 그 보험료 내 하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이 권리는 결국 누구의 권리겠습니까? 그렇죠. 보험회사의 권리예요. 그렇죠. 보험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계약자보다는 더 상대적 우위에 있다. 그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재보험 강의를 할 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권리니까 구태여 3년까지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또 빨리 보험회사는 좀 많이 하니까 야 너네는 3년도 필요 없어. 2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해. 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되죠?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시킬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2년, 3년 딱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기출문제 나온 거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뭐냐면 조금 더 이제 뭡니까? 일반 그 시험 문제에서는 시효가 그럼 만약에 언제부터 그 뭡니까? 요 3년, 2년 하면 요 기산점이 언제부터냐? 야, 그 보험사고가 있었던 때부터냐? 아니면 그 있었던 때가 아니고 그 뭡니까? 보험사고 난 것을 계약자 피보험자가 알았을 때부터냐? 뭐 또 이런 또 법에 또 학설적으로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산점이라는 것이 제가 가볍게나마 요게 적어도 뭡니까? 그 상법보험편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법규정뿐만이 아니라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뭡니까? 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교재에다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최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만약에 발생한 것을 모르는 상태였다 치면은 몰랐다 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부터 요 2년간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험금 청구권으로 따지면 요것이 되겠죠.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3년 요것이 시효기한이다.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아까 전에 암기팁 그 암기팁을 이렇게 제가 기술해 놓은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하면서도 이거 제가 왜 요거는 3개월이 될 거고 왜 요것은 3년처럼 이렇게 길게 될 거고 이런 것도 제가 다 이해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항상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또 따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것을 제가 우리 지금 현재 지금까지 상법보험편 계약에서 나오는 뭡니까? 이렇게 제척기간 요 기간이 있죠. 그것을 여기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해봐봐야 몇 개 되지 않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약간의 고유 설명 의무 위반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험계약자가 언제요? 예,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요 체결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는 체결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 체결일을 하면 틀린 겁니다. 왜 성립일부터일까요? 예, 체결일보다는 성립일이 더 늦으니까 더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성립일부터 합니다. 막 그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강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딱 이래 보면 이제 딱 눈에 보이시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3개월 이내고 최초의 보험료 미납에 따라 계약 해지하는 경우는 계약 성립 후 이율이 경한 때 해제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율 딱 요 하나 바뀌고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일 때는 한 날부터 1월 내 체결일로부터 3년 내 그죠? 요 그냥
입으로 그냥 나올 수 있도록 요거 몇 개 안 되니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암기 뭐 이거 암기하세요 저거 암기하세요 거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뭐 암기 그냥 입에 달달 붙도록 암기하세요 아니죠? 그냥 계약자의 권리는 3년, 그냥 보험회사 권리는 2년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지 이런 막 달달달 암기하라고 거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는 시험장에 가면 또 뭐 야 성립일인가 계약일인가 따져보고 막 체결일인가 따져보면 막 그 좀 정신이 좀 복잡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당연하게 야 요게 뭡니까? 약한 급여는 성립일이야. 꼭 한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지문 보면서 그냥 아이고 요거 체결일로 바꿔놨네 틀렸어. 이렇게 이제 적어도 뭡니까? 그 대응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 놓으셔야겠다. 기한도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위험 변경 증화 뭐 통제 의무 위반했어. 그럴 때는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똑같죠.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위험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할 때도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예요. 그렇죠? 예, 다 이렇게 1월 내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험자의 파산 선고에 인한 계약이 요거는 해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그죠? 예,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언제? 요 3월 경과. 요것도 기출 문제요. 나왔잖아요. 그죠? 요 몇 월이냐 해갖고. 그래서 날짜 몇 개 되지 않죠? 예,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8회 문제네요. 1회부터 7회까지도 제 교재 다 실려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 보시면 제 강의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다 푸실 수 있는 거예요. 다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소멸시효에 관하여 가로에 들어간 내용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누구죠? 계약자의 권리죠. 그러면 얼마요? 계약자의 권리는 좀 길게 줘야 되니까 몇 년요? 3년. 그죠? 보험료 청구권은 뭐죠? 보험료를 안 냈으니까 야 보험료 내 하고 이렇게 청구하는 거는 보험회사 권리지 않습니까? 몇 년요? 2년.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이거 계약자가 낸 돈을 야 그 돈 돌려줘 한 거니까 이건 누구죠? 예, 3년. 계약자의 권리니까 3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요거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9회 똑같죠. 그죠? 이걸 갖고 매년 1회부터 9회까지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재배하기 어렵다고 재배하게 돼서 되도 않는 거 막 나올 가능성 0.001% 그걸 갖고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학교만 할 점수만 맞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데서 점수를 획득하고 재배학은 한 뭐 70점 정도 그 정도만 맞을 정도만 다 공부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제 강의 여러분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시면 그냥 이 정도만 들으면 충분하게 되네. 야 기출문제 그냥 대충 보니까 야 박선 선생 강의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되겠어. 그 정도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뭡니까? 현명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상법이 쉽다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해. 아니 요거 1번만 공부하면 한 문제 맞추는데 이걸 먼저 공부해야지. 되도 않는 재배학을 왜 먼저 공부를 하냐고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재배학 강의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수험생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재배학을 먼저 공부하기를 원하니까 저 또한 재배학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그러면 이제 법 2과목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서를 바꿔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로 따지면 농업재해보험 법령 먼저 해야 돼요. 그런 상법보다 더 쉽습니다. 진짜. 예,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이에요. 공법 같으면 사실 그게 휘발성 공부라고 해가지고 막 암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공법은 그대로 법 규정 그대로 묻거든요. 그러니까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진짜 막 숫자 외우고 하려면은 머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하는데 돌아서면 이게 뭐였더라 하고 막 헷갈리기 쉬워요. 근데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법령은 농업재해보험 법령은 전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슬쩍 그냥 공부해야지 공부하지 않고 대충 그냥 한번 그냥 스캔했는데도 문제가 그냥 다 풀려요.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1차 시험 쉽대, 법은 쉽대. 법이 쉽기는 뭘 쉬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그런 분들은 진짜 정말 뭡니까 판단 도리어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쉽다 하는 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도리어 저는 평가를 좋게 안 해줍니다. 1차 시험은 쉬우니까 공부 그냥 대충 해도 합격하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2차 공부하라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이 과연 머릿속에 뭐가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지? 저는 도리어 웃습니다. 아니, 오늘도 갑자기 또 3,000%로 조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소멸시효 기한 한번 볼까요? 예. 보험금은 청구를 누가 합니까? 그렇죠. 계약자. 그러니까 2년은 맞아요. 틀리죠. 계약자는 길게 해줘야죠. 3년. 더 길게 해줘.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그 기한을 길게 주는 것이 계약자한테 유리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게 틀렸고.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회사가 올리죠. 그러니까 앞에 바로 8월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 2년인데 3년 됐으니까 틀렸고.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뭐죠? 예, 보험료 더 냈으니까 돌려줘. 계약자에 걸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3년이 돼야 되는데 2년 했으니까 틀린 거고.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자 걸리니까 3년. 이거 맞는 건 요거네. 그러니까 뭐 8의 문제나 9의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뭐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3년이냐 2년이냐. 그러니까 딱 하나 더 여러분께서 외우기가 그것도 공부하기 싫어하면은 보험료 청구권만 딱 기억해 놓으면 돼요. 보험료 청구권은 누구의 권리예요? 보험회사 권리. 그럼 몇 년요? 야, 3년 해주지 않고 2년이야. 짧게 해줘야 돼. 보험회사는 더 뭡니까? 상대적 우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한 개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더 쉽게 공부하자면. 그렇죠? 예.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10회 문제 보겠습니다. 1회부터 9회까지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10회 문제 쫙 봐보세요. 뭐예요? 가분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A보험에서 화재보험. 제가 그래서 화재보험 계약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 화재보험 계약 그 구조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 그 구조만 딱 알고 있으면 사례형 어떤 문제라도 풉니다. 해갖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먼저 강의를 시작한 거고. 그래서 혹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그걸 먼저 들으세요. 제가 왜 그걸 먼저 하겠습니까? 다른 재배학 강의도 오리엔테이션 강의 안 했죠. 공부 방법론 하고 공부 방법 어떻게 됩니까? 그까지 한다면 그냥 그대로 강의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상법 보험표만큼은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예. 큰 틀을 알고 무엇을 그 구조를 알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그것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화재보험 체결하고 A보험에서는 이 화재보험 계약으로 해서 부담할 책임에 대해서 B보험 아이고야 이 계약을 다시 재보험을 가입했구나. 그렇죠? 야, 봐보세요. 재보험 문제 한 문제도 안 나도 갑자기 일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없으세요? 저는 탁 느껴져요. 출제 경향이. 야, 1회부터 9회까지는 진짜 정말 이건 딱 1분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나오고 법규정 잘 몰라도 대충 공부하고 와도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됐는데 10회 문제는 잘 봐보시면 좀 완전 툴이 다르죠. 나오는 형태가 벌써 문제 지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1회는 분명히 난이도 변화가 분명히 있다. 예, 지금 합격률이 10% 정도 줄었지만 1차가 이제는 10% 정도 주는 정도가 아니야. 예, 제가 볼 때는 1차부터 어느 정도 많이 좀 이렇게 난이도가 분명히 이제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거야. 단지 11회 때 갑자기 파격적으로 해갖고 다른 보험 전문가 시험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10회가 이 정도 변화가 됐다면 분명히 11회 때는 조금 더 난이도가 또 상향이 돼서 나올 거다라는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껌딱지처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보험에 대해서도 어떤 건지 개념을 딱 지금 현재 제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 소유의 건물이니까 이거는 뭐죠?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고 자기 소유니까 가비 계약자고 가비 뭐죠? 그렇죠. 피보험자인 거예요. 그렇죠. 보험 사고 나면 누가 타? 예, 소유자한테 가니까 가비 계약자고 가비 피보험자니까 당연하게 갑한테 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 제가 그것도 그 타인을 위한 보험 구조도 미리 말씀드리고 하는 게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큰 틀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지. 그냥 쉽다 그러니까 그냥 법규정만 대충 그냥 스캔해서 공부해갖고 와서 그냥 시험 봐갖고 합격을 해봐봐야 그분이 과연 2차 시험 공부에 그 공부가 되겠냐고요. 예? 아무것도 이해도 못하고 그럼 2차는 다 약관인데. 그렇죠. 예. 적어도 여기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알고 약간도 결국 상법본편을 기준으로 해갖고 만들어지겠죠. 예.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그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그 임의규정에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질 거란 말입니다. 원칙이. 그죠? 그게 기본 원칙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2차 뭡니까 공부를 한다면 진짜 정말 공부가 재밌을 거예요. 쉽고. 자, 보겠습니다. 자꾸 제가 오늘 자꾸 3,000%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자, 1번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한 개시 전에, 보험기한 개시 전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금 여러분 지급될까요? 안 될까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급이 안 되죠. 보험이 기간이 개시돼야만이 보험금이 지급될 겁니까? 이게 보험기한이 뭐라 그랬죠? 개시한다는 것이 그 보험 시기 우리가 봤죠. 보험 시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예, 보험료 최초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개시한다.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그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고. 그러니까 그 개시라는 것은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시기. 그게 바로 보험 기간 개시 시점이에요. 요걸 갖고 보험 시기라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언제까지 해주느냐 하는 거 그게 종기가 될 거예요. 종료 시점. 보험기간 종료 시점을 보험 종기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개시 전에 사고가 났어. 그럼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안 주겠죠.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보험회사는 결국은 재보험회사네요. 재보험회사는 A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당연하죠. 아니 A보험회사도 보험금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 뭐 보험금이 부족하지 않은데 B보험회사가 무슨 뭡니까 재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좀 맞는 겁니다. 이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일 났다고, 어렵네 하고, 이상한 문제 나왔어 하고, 나오면서 막 수험생들 이런 문제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공부를 본인이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쵸?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이 이걸 갖고 이해를 못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분 볼까요? 갑의 고의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한 중에, 보험기한 중이네요. 이제는 화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갑의 고의는 계약자 피보험자라는 갑이, 그죠?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중과실로 뭡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는 어떻게 되죠? 보험자는 책임이 없다. 그게 뭡니까? 보험자의 면책 사유 그 규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의로 발생을 했을 때는 뭡니까? A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B보험회사, J보험회사는 당연하게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당연한 얘기죠. 지급 의무가 제가 요하던가 새로 한번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냥 무당처럼 강의를 하거든요. 사실 이거 보고 이러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시켜서 제가 새로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2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고. 지급 의무가, 이거 맞죠? 없잖아요. 그죠?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옳은 거지, 이거 때문에 제가 갑자기 하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당연하게 A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죠. 고의로 인한 사고는 지급 책임 면책 사유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도 없는데, B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맞지도 않죠. 보험금이 나가지도 않는데 왜 B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어요. 그렇죠? 아주 그냥 기본 상식적인 게 어려운 것도 하나도 아닌 아주 그냥 유치원생 그걸 갖고 이렇게 지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 그렇죠? 자, 3번 볼까요? A보험회사의 B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A보험회사가 결국은 뭡니까? 이게 NH농협 손해보험이고 원보험 사고. B보험회사는 결국 뭡니까? 재보험회사, 재보험회사고 결국 뭡니까? 우리 농작물 재보험으로 따지면 이게 뭡니까?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이 될 거예요. 그죠? 정부. 그죠? 예. 그러니까 A보험회사, NH농협 손해보험 회사의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권. 아이고야, 이거는 대재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받은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부족해. 그럴 때 바로 이렇게 되겠죠. 보험금 청구권이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이번엔 너무 사고 많이 났으니까 보험금 주시오. 내 재보험료 냈으니까 하고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보험금 청구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청구권은 어떻죠? 예. 보험금 청구권은 결국 뭡니까? 이거 계약자의 권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NH농협 손해보험이 농작물 재보험 계약에서는 보험자가 되지만은 재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뭡니까? 농구범 B보험회사가 뭐죠? 재보험자
보험자가 될 거고 A보험회사는 그걸 뭡니까?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보험료를 내는 입장이니까 재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약자인 겁니다. A보험회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계약자의 입장이 되는 거죠. 보험금 청구권이 A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권. 그죠? 그러니까 계약자에 걸리니까 몇 년요? 3년. 그죠? 앞에서 계속 했잖아요. 계약자는 아이고 그 뭡니까? 3년. 그리고 보험회사는 몇 년? 2년. 우리가 그것만 계약하자. 그걸 갖고 또 낸 거예요. 결국 이게 조금 근데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10회 문제 이런 걸 다 한결 보면서 야 앞으로 11회 때는 어떻게 나오겠구나. 그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멸한다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여기서 틀렸죠. 그렇죠? 예,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했는데. 자, 그러면 B보험회사의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 청구. 여기서 B보험회사는 뭡니까? 보험자가 되는 거고 A보험회사는 뭡니까? 예, 계약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보험회사에 걸리네. 보험료 청구권. 맞죠? 제가 아까 전에 뭐 소멸시켜 야 그것도 다 외우기 싫으면 야 그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회사에 걸리니까 그 2년 그 한 개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3년 그렇게 외워도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 청구권 2년인데 여기 몇 년? 2년도 아니고 뭐 3년도 아니고 뭐요? 6개월가 이건 뭐 공부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까? 들립니까?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꾼다고 바꿨지만은 참 그 뭡니까? 그 난이도 심도가 그렇게 깊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그냥 껌딱지처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뭡니까? 그 재보험하고 소멸시효 달랑 2개 법규정인데 오늘 또 제가 또 이렇게 조금 또 3점포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강의해 주시는 분들을 또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좀 이렇게 공부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거 뭐 짧은 거 야 법규정 2개인데 그거야 그냥 5분 안에 끝내주지 왜 이렇게 길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뭡니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수강해서 돈을 내고 듣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필요에 의해서 들으셔야 되잖아요. 진짜 부족함이 있는 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뭡니까?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마무리 특강 때는 이 정도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 시험 전에 가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복귀적고 달랑 2개 요것만 알면 됩니다 하고 딱 떠들고 지나가겠죠. 그럴 때는 그죠. 마무리 특강 때. 그럴 때는 뭡니까 상법 보편 다 전부를 갖고 강의를 하더라도 중요합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런 코멘트만 하지. 일일이 막 지금처럼 요것을 왜 요거는 3개월이 아니고 3년일까요? 막 다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그런 것은 그때 가서는 생략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조금 강의가 혹시나 여러분들 뭡니까 기대에 어긋나게 너무 많이 이렇게 강의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제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상법 이제 우리가 그 보험편 중에서 보험계약법 이제 통칙 있잖아요. 손해보험하고 인보험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규정 그것이 이제 663조, 664조 하면 딱 끝나요. 요거는 굉장히 또 오늘 강의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끝납니다. 오늘 이제 재보험하면서 요 얘기도 미리 거의 다 했죠. 예, 다 했기 때문에 진짜 다음 시간 강의는 제가 볼 때 뭐 진짜 뭐 20분이 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강의를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